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원용호고 박병준입니다. 경알못 11강 경제를 알파고 못지 먹게. 자꾸 제가 이제 경알못 하니까 이제 경제 진짜 알지도 못하는 사람 뭐 이렇게 좀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아닌 거 아시죠? 아닌 거 아시고 경제를 알파고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좀 경제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최대한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오만 때만 진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자, 어떤 짓 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경제라는 게 진짜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앞으로도 금융교육에 대한 강조가 계속 정부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호고는 네, 하여튼 잘 될 겁니다. 무슨 말이야? 어쨌든 마지막입니다. 11강 시장 실패의 파트 1. 이제 파트 2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하지 않기로 이제 여러분들이랑 좀 쇼부를 봤었고요. 독과점과 외부효과 이 파트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이제 2-3에 있는 경쟁 제한, 즉 독과점, 그리고 외부 효과, 그리고 공공재 얘기, 정보 비대칭 다 할려 있어요. 다 할려 있는데 여기에서 어디까지만 이번 시험 범위가 되겠다. 여기까지. 파격적이다. 그지? 인정? 인지영, 권지영, get your grade. 죄송합니다. 야, 그죠? 얘들은 진짜 오만 짓을 다 한다니까 진짜 내가. 그죠? 얘들은 이번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2학기 때 같이 좀 배워보고 시험 범위에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 실패가 있다라는 점이 이제 포인트이고 그런 시장 실패가 있다. 그래서 그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알겠어. 그래 안타깝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1학년 때. 그런 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실패 얘기는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시험 범위상. 그로 인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 개입 과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뭐야? 시장 개입 과까지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로 인해 블라블라블라도 정부 실패 얘기인데 이거는 네 2학기 때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해요. 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시장 실패, 네, 파트 1, 파트 2인데, 파트 1까지만 시험 범위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첫 번째, 독과점에 대한 얘기를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사고 실험을 여러분들이랑 했었었는데, 사실은 좀, 그 사고 실험 자체가 좀 실패했던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매점 상품권을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1인 1매씩만 구매 가능하다라고 했었고요. 매점 상품권 파는 친구 4명을 제가 선정을 했고 그 친구들한테 한 개당 5만 이코의 판매 비용을 매겼었고요. 나머지 친구들이 본인의 어떤 매점 상품권에 대한 지불 용의를 적었었고 그 적은 것에 대해서 그죠? 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이 본인의 지불 용의보다 높으면 못 사는 거고 아이고 반대로 지불 용의보다 판매 가격이 낮으면 살 수 있는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었더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과를 냈어요. 내가 이 매점 상품권 하나에 대해서 지불 용의를 이만큼 가져가겠다라고 했었는데 한 명은 아예 그러니까 사기 싫다는 거예요. 얘는 그죠? 이 친구는 사기 싫다. 돈 아까움 싫음 이렇게 하는 거고 어떤 친구는 5만 원에 사겠다. 근데 이 친구도 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5만 이코에 팔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너무 착한 거죠. 그죠? 사실은. 최소한 5만 이코보다는 더 많은 형태의 이코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두 가지 방식을 저희가 채택을 했었어요. 뭐였냐면은 첫 번째 4명이 가격을 합의를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4명이 서로가 비공개를 해요. 비공개를 하면서 서로 각자 여러분들한테
매점 상품권을 파는 형태였습니다. 자, 매점 상품권을 팔겠다라고 4명이 합의를 했어요. 했고 그 상태에서 4명이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태이고 그 4명의 그 의사 결정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시장이라면 그 4명이 본인의 이익을 제일 많이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몇 이코를 부르는 걸까요? 여기서 몇 이코를 부르는 거예요. 200만 이코 부르는 거 아닙니까? 봐봐요. 200만 이코 한 명한테만 200만 이코 팔아도 200만 마이너스 5만 이코 얘를 4로 나누면 끝이잖아요. N빵 해야 되니까 4명이니까 어쨌든 그죠? 근데 얘를 뭐 7만 이코에 양치기 해가지고 7만 이코에 팔겠다 하면은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만 이코 7만 이코에 팔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4, 7 그죠? 7만 곱하기 7 나누기 4가 되는 거죠.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이득이에요? 4명한테. 이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딱 그냥 우리가 뭐 계산을 해봐야 합니까? 이거 그죠? 이거 49만 원이고 이거 195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하는 게 이 4명의 친구한테는 더 그죠? 이득이냐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후자죠. 근데 이게 바람직하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편 4명의 친구가 이 가격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고 서로가 이렇게 경쟁을 하는 형태로 이 물건을 팔게 된다면, 그죠? 경쟁을 하게 된다면 서로가 그래도 조금씩 낮은 가격에 무언가를 팔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러니까 이것도 200만 원 한 명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 200만 이코보다 더 낮은 가격을 부르게 될 겁니다. 어차피 4명 중에서 한 명만 먹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이 한 명만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은 A란 사람이 200만 불렀어.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그지? B, C, D가 가만히 보고 있겠냐고. B가 야, 나 199만 해줄게. C가 어떻게? 야, 나 190만 해줄게. D가 야, 아니야, 나 180만 해줄 수 있어. 쟤들한테 팔지 말고 나한테 팔아. 이러다가 쭈쭈쭈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경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그래도 기존에 합의하는 거에 비해서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게 결국은 가격에 대한 합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독점과 과점이랑 비슷한 거예요. 독점 시장과 과점 시장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높은 진입 장벽이 있다라는 점이겠죠. 차이점이 있다면 개수죠, 개수. 독점은 진짜 원앤 온리죠. 원앤 온리죠. 이제 과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few market 되는 few, 그죠? few corporation이 되는 거예요. 진짜 두세 개, 많아봤자 4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형태의 시장, 그 기업들이 있는 시장을 과점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점 시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독점 시장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예시를 들면은 요즘은 뭐 전기차 시장에서는 뭐 테슬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플랫폼 기업들은 뭐 마소, 구글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거의 뭐 독점, 과점에 가깝죠. 뭐 클라우드 시장은 거의 AWS가 거의 뭐 그죠? 독점만 하고 있죠. 한 70% 이상이 아마존 거 쓰고 있죠. 클라우드 서버를. 네. 그런 겁니다. 한편 독점적 경쟁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좀 달라요. 독점 시장과 과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지배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수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좌지우지 되는 건데요. 이 독점적 경쟁이나 완전 경쟁에서는 시장 지배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기업의 개수 자체가 다수이기 때문이고요. 진입 장벽이
거의 낮거나 없는 편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둘을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독점적 경쟁 시장의 진입장벽이 조금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뭐 그렇게 유의미하게 뭐 구별할 필요가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다른 점은 독점적 경쟁은 조금씩 차별화된 제품이 나온다라는 부분이고요. 완전 경쟁 시장은 거의 비스무리한 제품들이 나온다. 주로 뭐 농수산 뭐 이런 것들인 거죠. 농수산 제품 같은 것들이 거의 그냥 뭐 퀄리티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나고 그냥 비슷하고 거기서 거기인 그런 것들인 거고, 독점적 경쟁은 뭐 그래도 좀 차별화는 돼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떡볶이집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떡볶이집도 A라는 곳에서는 뭐 라면 사리를 넣어주는데 B라는 곳에서는 쫄면 사리를 넣어주고, 우리 C라는 곳에서는 우리는 뭐 비법 뭐 짜장 소스를 써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별화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떡볶이 가게 차리기 뭐 힘들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왜? 개수가 많거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독점과 가점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사례 제시하는 거 했었고요. 넘어갈게요. 이런 독점 과정 같은 경우에는 고전 소설에서도 찾을 수가 있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뭐 매점 매석에 가깝지만, 어쨌든 허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말총이라든지 그죠? 과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혼자서 소유했었던, 혼자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독점인 거죠. 네, 그죠? 고전 소설에도 있었던 얘기인데, 이게 왜 독점이냐? 독점, 소비자 잉여를 감소시키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과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점도 마찬가지고요. 가격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많이 쓰고요.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형태의 전략을 택합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했었던 사고 실험과 같이요.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런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비자 잉여는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왼쪽 보시면 그죠? Pure competition versus monopoly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Pure competition 하면은 이제 경쟁 시장이라는 뜻이죠. 그죠? 완전 경쟁 시장 뭐 혹은 경쟁 시장인데,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곡선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무시하시고 그냥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에 점이 찍히고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모노폴리 마켓에서는 균형 거래량 줄이고 가격을 높이는 형태의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그죠? 기존의 소비자 잉여를 요렇게 낮추어 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이나 과점 형태의 기업들은 소비자 잉여를 감소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셔먼법, 반독점법 같은 것들이 생겨났었던 거고요. 이걸 읽으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반독점법이 그래서 규제 법으로 있어요. 규제법으로 있고, 이것도 SEC라고 하는 그죠? 미국 이제 이런 어떤 규제하는 그런 기관에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EC가 이제 증권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거래하는 그런 것들을 규율하는 기관으로도 주로 쓰이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중간중간에 SEC 뭐 이런 게 보일 거예요. SEC라는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 그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독점과 가점에 대한 어떤 방지 하는 법률 같은 걸 많이 만들고 있고, 과징금 등의 형태로서 보통은 규제를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오리고기 시장에서도 5년이 넘게 담합이 적발되었다. 혹은 뭐 산업용 화학 가격을 10년 넘게 동안 그죠? 담합을 했다. 어디가 했냐 했더니 한화랑 고려노벨화학이 600억 원대 과징금을 뭐 얻어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토론 주제로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에 대한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독과점 문제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뭐 구글이나 카카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토론 주제로 했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효과 얘기고요. 외부 효과는 고1 때 했었죠. 하지만 한 번 더. 경제 주체의 활동이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끼쳤지만 그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프라이스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을 각각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 외부 효과는 왜 긍정적 외부 효과다? 그렇죠? 이 물질 자체가 이득을 주는 물질인데 너무 적게 생산되어서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부정적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손해를 주는 물질이었지만, 손해를 주는 물질이면 생산이 많이 되면 안 되죠. 근데 과다 생산되는 거예요. 왜? 여기가 그러니까 because예요. because예요. because. 오케이? 자, because. 그죠? 네. 보상을 안 해도 되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쉬울 겁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긍정적 요인의 재화나 서비스가 과소 생산되는 겁니다. 왜? 보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장 거래량과 최적 거래량. 시장은 실제고요. 그죠? 최적은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 나십니까? 네. 액추얼 프라이스. 이거는 최적은 이상적인 거였죠. 했을 때 소비의 긍정적 외부 효과를 보시면 소비 수준에서 더 많이 소비되어야 하는데 더 많이 소비돼야 하는 건데 그죠? 소비되어야 하는데 굳이 소비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왜? 보상을 안 해주니까. 예방접종 주사 맞으면 사회적으로 좋죠. 그죠? 집단 방역도 되고 좋잖아요. 하지만 접종 주사 맞아봤자 별다른 좋은 점 모르겠어. 이러면은 굳이 맞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화살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헷갈려 하더라. 네, 그죠? 반대로 생산자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친환경 제품을 생산했으나 대가를 받지 못하면 사회체적 수준보다 실제 시장에서의 생산 수준이 더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반대로 부정적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소비의 부정적 외부 효과, 생산의 부정적 외부 효과 나뉠 수 있는데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의 부정적 외부 효과, 나의 흡연에 의해서 비흡연자가 간접 흡연을 당해요. 하지만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일들은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를 들어서 길방을 하는데 주변에 이렇게 비흡연자들 지나가요. 비흡연자들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마다 동전 주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담배 안 피잖아요, 그죠? 담배 안 피시는데 주변에 흡연하는 사람들한테 사이 지나가면서 돈 받아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웃기죠, 그죠? 하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100원 저 받아가세요. 저 담배 두 모금 맡으신 것 같은데 제가 200원 드릴게요. 아이고 죄송해요. 200원 자자. 이거 어떡해. 5모금이나 드셨네. 자 5,000원 가져가. 야 그렇게 하겠냐고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 본 적 없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담배 한 값치 필 때마다 돈 10,000원 나가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담배를 길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겠죠. 생산이 부정적 외부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들이 사회체적 생산량보다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공장이 소음 유발을 하는데 해서 주민 생활에 방해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할 필요를 못 느낀다면 하지 않는다면 굳이 내가 저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면서 생산을 적게 할 이유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의 거래량보다 더 많이 거래가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제 사례는 여러분들이 이외로 한번 잘 제시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문제의 해결 방안이죠. 이게 정부의 개입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얘기를 해요. 긍정적 외부 효과에서는 그죠? 긍정적 물질이 너무 적게 나오는 문제였으니까 긍정적인 유인을 제공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4회 최적 수량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과소 생산을 해소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소비 측면에서 보조금을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긍정적 요인 맞죠? 그러면은 야, 우리 예방접종 맞으면 그 지원금 준대. 야, 맞으러 가자 되어 버리겠죠. 이렇게 시장 수준에 있었던 곡선이 사회 최적 수준으로 움직이는 그 방식 자체를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외부 효과의 내부화를 도모하는 주체가 여기서 정부가 되어 버리는 거죠. 아이고, 내 얼굴에 가려버렸구나. 어쨌든 정부가 되어 버리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그 친환경 제품 생산하면 정부가 뭐 세금 감면해 준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생산을 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외부 효과의 내부화 마찬가지죠. 부정적 외부 효과는 좋지 않은 물질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안 좋은 걸 줘야 되는 거죠. 이걸 그만 생산하려면은 벌금이나 과태료 혹은 뭐 금지, 처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장소 흡연 금지를 시키거나 흡연할 때마다 피해자한테 금전 보상을 하는 그런 어떤 식의 엽기적인 방법을 채택한다면 길빵은 줄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오염 배출권 거래 제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정적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유인 중 하나가 되는 거죠. 거래 제도 같은 것들을 정부가 매개해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방법들도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네, 결국은 이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결국은 경제적 유인이라는 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약속대로 영상 강의 다 찍었어요. 이제 더 이상 저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안녕.